오늘 영상이 많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내용 보시고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팔란티어 코리아 지사장님을 올 여름쯤에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팔란티어가 고객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독 IT 기업이랑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때 난항을 많이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이 있고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마다 재고가 불균형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고가 불균형한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재고가 많은 매장에서 재고가 부족한 매장으로 물량을 이동시켜서 이 재고 상태를 최적화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IT 기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수요를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가 불균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 문제의 본질과 굉장히 멀어진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솔루션 중심으로 자꾸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 기업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특히 더 좀 난항을 겪었다. 얘기가 좀 잘 안 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팔란티어 개발자분도 하셨던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루션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 이 솔루션의 퀄리티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들 엉뚱한 문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레이 달리오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다 보면은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팔란티어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원인을 찾고 교정을 해서 해결해 가느냐,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시스템 전체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지속되느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느냐, 이 사례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개발자분이 실제로 겪었던 것을 올려주셨는데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물건들을 생산을 하는데 자꾸 특정 물품들이 생산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물건들의 재고가 불균형한 상황까지 이제 악화가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를 예측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왜 자꾸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느냐. 이 A 기업으로 자재들을 납품해주는 납품업체가 있었죠. 주기적으로 물품들을 이제 납품을 해주는데 이 수많은 자재들 중에 어떤 자재가 이 배송이 지연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원활한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생겼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배송이 지연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느냐.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 기업의 ERP 시스템에 이 납품업체가 이 자재를 배송하려는 자재의 배송 예정일까지는 동기화가 되는데 이 자재들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뭔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혹은 배송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이 ERP에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특수한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이 구매 담당자의 머릿속에서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매 담당자랑 그 납품업체랑 서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서로 이것을 소통하고 있었고 이 변동 사항들을 여기 ERP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구매 담당자가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까 처음에 뭐 생산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바로 AI를 적용했으면 당연히 문제 해결이 안 됐겠죠. 정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본 거예요. 아니 왜 업데이트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뭐 노는 줄 아냐, 우리도 바빠가지고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입력 못한다. 그리고 입력해도 딱히 보는 사람도 없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 구매 담당자가 했죠. 입력해도 딱히 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구매 담당자가 항상 우선순위로 이 변동사항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해야 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지만 이 구매 담당자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딱히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원인을 교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이유가 뭐냐? 팔란티어가 말하는 이 이유가 바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업의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부여되니까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기업의 전체 목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로 자신들의 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직원들 전체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일관된 행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관된 행동들은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생존을 위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도 한번 들었었어요. 뭐 급식팀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급식팀이 그냥 매일같이 기계적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랑 고기 반찬을 줬더니 매출이 오르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를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팀의 의사결정에 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 구매 담당자는 배송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겠죠. 여기에 배송 온톨로지를 만들고, 이 공장 측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생산 데이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생산 온톨로지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배송 온톨로지와 생산 온톨로지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이로 인해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솔루션이 나오게 됐냐면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구매 담당자가 이 배송 변동사항을 이 ERP 시스템에 입력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물건들이 생산이 지연이 되는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로 구매 담당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매 담당자가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게 해줬더니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입력하더라는 거예요. 업데이트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이 정보를 입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입력을 해도 누구 하나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입력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 전체 생산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입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부의 총괄팀장인데 이제 최선의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아까 상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매 담당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공장 측의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였단 말이죠. 그런 데이터랑 상관이 없이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이 문제 해결 전체의 관점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장의 생산 데이터는 너무나도 중요한 데이터였던 거죠.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구매 담당자는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전문가의 지식을 제공받는 거 당연히 좋겠죠. 어떤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더 지식을 많이 하는 어떤 전문가가 대신 데이터를 봐주고 해석해주고 그 지식을 언제든지 제공받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항상 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이 터졌을 때마다 매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찾아가서. 그리고 그 전문가 입장에서도 매번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온톨로지는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구매 담당자가 그 공장 측에 지식을 제공받은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 방식을 제공받은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온톨로지라는 게 그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하고 있는 하나의 지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지식 체계, 지식 알고리즘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지식 이해 방식을 구매 담당자가 제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그 지식,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 모델이 구축이 되면,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면 그 뒤로부터 공장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면 이 생산된 데이터가 여기 온톨로지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 온톨로지라는 것은 전문가의 이해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식 모델을 통함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들이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해석된 내용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 담당자는 이 공장 측의 무수히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전문가들이 이해 방식이 통과된 해석을 한번 거친 표현을 얻게 되는 거니까 전문가의 지식을 매번 실시간으로 계속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전문가의 이해 방식이 미리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매 순간마다 전문가의 지식을 받는 상황과 같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AI로 이어지게 돼요. AI
A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I가 결국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런 맥락, 이해 방식이죠, 맥락이. 그 맥락, 이해 방식의 정보가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야 AI도 그 정보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매 담당자가 공장 측에 이해 방식의 필터를 통과한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내렸듯이 AI도 그런 비슷한 환경이 주어져야만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죠.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구성원들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조직의 전체 의사결정 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서 진화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죠. 너무 이상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가 아마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매 담당자가 이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그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품이 생산이 지연되는지 그 데이터를 알게 된다라고 했죠. 그 새로운 데이터를 알게 되니까 다음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그 납품업체로부터 그 물건들을 구매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방식 그대로 물품들을 다 구매해 왔는데 이제는 어떤 물품이 생산이 지연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구매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구매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기업이 처해 있는 문제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전은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공장 측으로 전달이 되니까 공장 측에서도 사전에 지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생산 과정에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담당자의 자신의 의견도 개선이 되고 이 개선된 의견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 팔란티어의 CTO 샴생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전제의 핵심은 표준화된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이 실시간 데이터가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시간 데이터, 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CTO 샴생커가. 팔란티어 이 파운드리 시스템, 이 AIP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이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만 아셔도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의 내용을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 의사결정자에게 그 중요한 맥락의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의 예를 들면 다시 공장 측에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이 구매 담당자에게 제공되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나의 새로운 의사결정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켰을 테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비로소 AI가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온톨로지가 AI의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온톨로지의 특징, AI를 위한 인프라, 이러한 양상을 갖기 위해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결국 모든 문제, 이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원인을 찾고 이런 자세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의 인과관계를 찾는 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례를 다시 보시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온톨로지를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엉뚱한 솔루션을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이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 AI도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AI를 활용하려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의 인과관계는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문제의 정의가 됐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의 정보들이 언제든지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를 제공받은 의사결정자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새로운 의사결정이 다시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가, 이걸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어딘가의 맥락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의 맥락, 주변 사람들의 맥락,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나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을 보고 나는 다시 새로운 인사이트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 의사결정 체계가 계속 개선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알렉스 카프가 2분기 실적 발표 주주서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LLM이라는 게 꼭 야생동물 같아서 이 LLM의 힘을 좀 길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대로 길들여졌을 때 봉인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LLM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LLM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LLM도 직접 실행에 옮겨서 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AI를 이야기하기 전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스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를 질문하는 게 사실 되게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AI를 얘기하기 전에 사람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맥락의 정보들을 지금 제공받고 있고, 사람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가 다시 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AI도 그대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